98년생인 A와 2000년생인 B씨는 법적으로 혼인한 상태가 아닌 대한민국 국적 아버지와 중국 국적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2001년 아버지가 A와 B씨에 대한 출생 신고를 함에 따라 이들에게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었고 가족관계 등록부도 작성되었습니다. 2008년 부모가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관할 행정청은 A와 B씨에 대한 출생신고가 외국인 모와의 혼인 외자의 출생신고에 해당한다며 A와 B씨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말소했습니다. A와 B씨가 각각 17세가 되던 2015년과 2017년에 이들에게 주민등록증이 발급되었습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청은 두 차례에 걸쳐 부모에게 A와 B씨의 국적 취득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안내했지만 이들은 절차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인이 된 후 A와 B씨가 법무부 장관에게 국적 보유 판정 신청을 했지만 법무부 장관은 이들이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가 아니라며 국적 비보유 판정을 내렸습니다. A와 B씨는 주민등록번호가 부여되고 주민등록증이 발급된 것을 관할 행정청이 이들에게 대한민국 국적 취득했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믿고 더 이상 국적 취득 절차를 받지 않았다는 것인데요. 이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할까요? 일반적으로 행정상 법률 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 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려면 다음과 같은 요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해야 합니다. 둘째, 행정청의 견해 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그 개인에게 기책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셋째, 개인이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떤 행위를 했어야 합니다.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 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 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발생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위 견해 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없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청이 A와 B씨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이에 따른 주민등록증을 부여한 행위는 A와 B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를 신뢰하여 미성년자였던 A와 B씨는 국적법에서 정한 간소한 국적 취득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할 수 있었지만 국적 취득 절차를 받지 않고 성인이 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성인이 된 A와 B씨는 더 이상 국적법에 따라 간편하게 국적을 취득할 기회를 상실하게 되었고 평생 보유했다고 여긴 대한민국 국적이 부인되고 국적 취득 여부가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출생하고 성장한 대한민국에 체류할 자격부터 변경되는 등 평생 이어온 생활의 기초가 흔들리는 중대한 불이익을 입게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출입국관리 행정청이 부모가 아닌 A와 B씨에게도 국적 취득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A와 B씨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고 신뢰한 데에 기책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법무부 장관이 A와 B씨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내린 판정은 신뢰 보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결했습니다.